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는 빚을 독촉한 선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딴 잔혹범죄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끔찍한 사건들의 전말과 범죄 심리는 무엇인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의 시신 상태로는 사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이 이제 밝혀진 후에 애초에 국과수에서 이제 구두 의견이 있었죠. 네. 당시에 지금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보관되고 있던 시신을 확인해 보니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구두 소견에 이어서 이번에 1차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누군가 폭행을 했을 만한 그런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역시 머리나 얼굴 등에 있는 멍 또는 상처로 인한 변색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누군가가 정말 폭행을 했느냐 네. 또는 그 폭행이 정말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을 만한 장기적인 폭행이었냐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부검을 통해서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추가 정밀 부검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밀 부검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사인을 밝혀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못 밝혀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한 당시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네. 아니면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면 물론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그러한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부검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이상 네. 당시에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누가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평소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진술의 진부 여부를 파악을 하고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쭉 자기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행동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폭력성이 있는가 그리고 아동에 대한 폭력성이 반복되는 어떤 성격 특성이 있는가를 수사함으로써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이 부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일단 살인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하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목욕탕으로 끌고 가서 씻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쓰러져서 다쳤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폭행치상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 등의 위반 혐의도 인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그 후에 무엇보다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거든요. 네. 이런 점은 꼭 살인 행위를 한 후에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사람의 사체를 그런 범죄를 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폭행치상 또는 과실치상 그리고 또 사체 유기 훼손 그리고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사체를 훼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충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정신분석을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은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사이코패스 성향은 어떤 건가요? 어떤 성향이 좀 나와야 이것이 사이코패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가장 특징적인 건 냉담함. 네. 그리고 그 계획성, 교활한 계획성, 그리고 감정의 무감정성, 크게 한 3-4가지 정도를 따지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나온 건 1차 검사입니다. 사실 네. PCR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떤 특정한 경우 같은 경우는 2회, 3회 이상을 하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좀 더 이제 2차, 3차로 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감정성, 냉담함 같은 것을 네. 다른 방식으로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중에 좀 특이한 어떤 이상 성격자들은 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더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자기애적 성향, 강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어 넘어져도 아무런 감정을 안 느끼다가 자기 손톱을 다치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것이 자기 아이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자기 아이라고 하도 막 울고 그럴 때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자기한테 물이나 한 방울 튀었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전형적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뭐 자신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한 그 반성 또는 뉘우침이 정말 진심 어린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를 네. 기대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고 또한 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이런 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일단 반성하는 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어허. 또한 본인에게 굉장히 높은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그런 그 사전 포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입니다만 네. 정말 진지한 반성인지 그리고 정말로 혹시라도 아이에게 또는 그 아니면 지금 딸에게 혹시 그런 그 아동학대 범죄를 했다는 점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네.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행동 특성을 봤을 때 부인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딸과의 관계가 지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결국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냐 그 이유가 뭐냐 말하자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상 다른 형태의 이상 심리 특성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에게는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부의 얘기로는 딸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조금 아들아이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 제압이 되는데 딸아이들 네.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학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근데 확실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네. 그건 이제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세밀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신 훼손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선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 본인은 뭐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일단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6년 전쯤에 만난 그 남성인데요. 이제 28세의 전 부동산 업자 김모 씨가 있었고요. 또 34세의 A 씨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이제 줬습니다. 네.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는 좀 밝혀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계속 돈을 갚지 않자 A 씨가 김모 씨에게 올해 1월까지 꼭 갚아라라고 마지막 그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자 그 돈을 갚을 수 없었거나 또는 갚고 싶지 않았던 김모 씨가 A 씨를 이제 그 둔기로 머리를 때려서 살해하고 만 그런 사건인데요. 네. 이 부분에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그 후에 단순히 살인만 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또 훼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방에 나눠 담았고요. 또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운반을 해서 노상 주차장에 차량까지 버리고 갔는데요. 네. 결국은 둔기로 때린 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또 시신을 담을 그런 가방까지 준비를 한 점 등을 볼 때 아무래도 계획적인 범죄이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보통 이 시신 훼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발적인 범죄보다 계획적인 범죄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나요? 당연하죠. 이제 왜 훼손을 하느냐? 그러면 네. 당연히 유기일 편리성을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유기를 어떻게 하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뭐 둔기도 준비를 했고 또 차량도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성인데 그것이 왜 그냥 그 차량을 방치하는 형태로 됐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뭐 묻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안 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 16일에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여행 가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가 없는 이 사건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네, 유력한 용의자지 사실은 실제로 살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살인 행위를 한 범인이라고 한다면 실제 범인이 다른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범이 네. 없다면. 그런데 그런 처벌해야 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고요. 사건은 종결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혹시라도 어떤 그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살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다른 여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네. 혹시라도 그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명확하게 밝혀서 수사를 종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도 시신 훼손까지 있었던 경우도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까운 사람이 뭐 우발적으로든 이렇게 살인했을 경우 훼손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신 훼손까지 했거든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은원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뭐냐면 감정이 깊습니다. 네. 감정이 깊은 만큼 표출하는 분노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존속살인이라든가 아니면 근친자에 의한 살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격 부위가 얼굴 위쪽, 목 쪽 위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분노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잔혹한 행위. 우리가 보기에는 잔혹한 행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기 네.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유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분노의 표출로서 그런 훼손 행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 자꾸 불거지면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시선이랄까요? 그런 게 좀 무뎌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오히려 이제 경각심이 좀 이제 없어지고, 네. 그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것들이 다시 시신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걱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보도를 보고 범죄를 따라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경각심을 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보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인으로 끝나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또한 또 시신 훼손과 유기, 은닉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별도의 범죄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보고 일단 그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제 나아가서 범죄 형량을 높게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날이 갈수록 지금 이런 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안전망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네.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 미취학 아동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그 가방에 담긴 시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종 신고가 된 다음에 네. 조금 있다가 이제 그게 확인됐거든요. 좀 빨리 실종 처리가 신고가 돼서 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전환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